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순서대로 한다면 5번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시니어 브랜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뭔지, 그런 내용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브랜딩이니까요. 예, 그래서 본인의 직업적인 성공 혹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딩이 잘 되면 일자리를 찾거나 또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프로파일을 만들 때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브랜드고,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잘 개발하고 그 개발된 브랜딩, 그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마케팅 활동은 어쩌면 현대생활을 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나만의 가치 제한을 정의하는 일이고, 또 표현해서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평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잘 만들어지면 사실 내가 지금 브랜딩을 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그냥 잠재적 대상이라고 써놨는데, 그 잠재적 대상을 통해서 보상받고 또 내 자신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어, 우리 그 흔히 표현대로 뒷담화를 할 때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지라고 하는 연상. 그 사람 믿을 만해. 아니야, 못 믿어라고 하는 믿음. 그 사람 정말 깨끗하던데. 그리고 예의 바로라고 하는 느낌과 태도. 그리고 그 사람과 무엇을 하면 잘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 같은 것들이 다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목표는, 그리고 당신에 대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설득력 있게 차별화돼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브랜딩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강력한 개인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좀 더 빠르게 성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게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뭐 나야 나지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모르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함으로써 나를 세상에 알리고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5회에 걸쳐서 브랜딩의 목적, 그리고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나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등등의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이 5번에 걸쳐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브랜딩의 목적 중에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라고 하는 브랜딩의 작업 시작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 중요하죠. 우리 회사를 만들거나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자, 우리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뭐고 미션은 뭐야? 항상 부딪힙니다. 이게 비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션인 것 같기도 한데, 비전은 비교적 이상적인 미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상을 비전이라고 한다면, 미션은 내가 당장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런 이 목적이라는 이 브랜딩이라는 거의 의미, 그다음에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성격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이야에 대한 역할을 이 아래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적입니다.
처음에 해야 될 일 중에 과연 나는 누구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의 경험이나 행동은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뭐 쉬운 듯하지만 그럼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묻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글에 댓글을 다는구나. 그리고 어떤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구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도를 통해서 나는 아, 내가 하는 이런 얘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을 일기를 쓰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감정을 기록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다 모든 행동은 나를 알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분 또 닮고 싶은 분하고 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면서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룬 성과라든지 그분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이 좋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건 아, 이게 부족하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도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나를 아는 첫 번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내가 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썼던 일기, 내가 찍었던 사진, 그리고 뭐 다이어리나 아니면 메모지에서 어떤 나의 기록 같은 거를 보는 것도 나를 파악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포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가 되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새롭게 나를 브레이킹한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잊어버렸던 예술적인 감각도 한번 끌어보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했던 봉사의 정신도 한번 꺼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잠깐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뭐 수많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렸던 많은 결정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 아, 그래. 그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건 정말 잘했어. 아니야, 그때 그건 내가 실수였어라고 하는 것들을 회상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아파트를 넓게 지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뭐 골프를 몇 번 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찾을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나의 약점과 특징, 강점 같은 걸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니어 중에 과거 경험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도 만나서 질문해 보면 아, 내가 한 건 별거 없어라고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세상에 따져보면 나처럼 또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또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모아지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처음엔 그냥 브레인스토밍으로 쭉 이렇게 적다 보면 한 군데 모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려는 브랜딩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만 줄여나가면서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 브랜딩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고 하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면 굉장히 끝까지 하는구나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계속 활동하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있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시려고 하는 그 밴딩 작업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아주 특별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고 개성이 발휘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이미지는 경쟁의 우위에 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사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신의 핵심 가치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미래에도
이 유효한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 일이 뭔데? 라고 본다면 여기 파란 글씨로 쓰여 있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를 다 파악한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이죠. 나를 브랜딩을 만들어서 이제 누구에게 어떤 그룹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분들한테 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혹시 경쟁 상대는 누가 있으며 또 그 경쟁 상대 배울 것은 무언가를 잘 알아보는 일은 나의 브랜딩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브랜딩이 그냥 어떤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가치 제한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나를 알리는 그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